여러분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마음,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화, 참지도 내지도 말고 홧김 비용 절약법 2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브레인 우리 모였습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다들 싱싱하시죠? 네. 네, 목소리가 싱싱하시네요. 그럼 우리 또 각자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예, 에너지 오르가즘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전도사 이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신박하고 해박하고 쌈박한 3박자를 갖춘 복내 담당 신박사입니다. 네, 신박사입니다. 네, 저는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백마단입니다. 네. 네, 저는 사람 사이, 사람 사이, 생각 사이, 두뇌 담당 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포브레인이 모여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러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 등 삶의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성, 몸, 마음, 영성, 포브레인 전문가들이 함께 종합적인 솔루션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 분야로만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 몸, 마음, 영성 각각의 분야에서 답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보내주세요. 자, 사연은 댓글로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healingtao@naver.com입니다. 힐링타오는 HEALINGTAO 이렇게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이제 2부는요, 홧김비용 절약법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우리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1부에서는 화, 우리가 어떨 때 나고, 또 화를 좀 진단해보는, 화가 왜 나는지, 그런 네.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진짜로 필요한 거는 솔루션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뤄야 네, 할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 각 분야의 솔루션을 좀 들어보고 또 저희가 같이 막 토론도 해보고 그럴 건데요. 저희가 보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분노는요, 이제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에 의해서 이제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이 분이 이제 심리학자가 합리적 정서적 치료라는 걸 창안했는데 그 방식에 의하면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제 ABCDE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먼저 사건이 있어요. 사건 A 선행 사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어떤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주로 말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화를 이제 얘기할 때 화가 언제 났나 얘기를 할 때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혹은 상사가 막 괴롭혀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이론에 의하면 그 사건과 화 사이에 뭔가 아주 자동적으로 들어간 빠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비행기와 같은 빠른 속도로 들어간 그 과정이 바로 생각이에요. 해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피테투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석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자, 이웃집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해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해석하고 그 각각의 해석에 따라 감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예. 사정이 있었나? 그러면 그냥 별로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뭔가 약간 걱정되고 이러면서 또 피해의식도 좀 들고 네. 억울함도 좀 들고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니까 결국 뭘 해석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화를 일으키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요. 저는 모든 아이들은 천재라고 말을 하는데 뭐의 천재냐 하면 부모에 대한 천재예요. 그렇죠. 눈칫밥. 그러니까 부모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정확하게 너무 알고 잘 있어요. 알죠. 그래서 그 옆구리를 딱 찌르면 터지는 네. 바로 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안 씻으면 화를 낸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정작 부모는 몰라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아주 딱딱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생각만 건드리면 화가 나는지 이게 사람마다 모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포브레인도 다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 그럼 아이들이 일부러 부모가 화가 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일부러가 의식적으로는 아니고요. 네. 본능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그렇죠. 이 파워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엄청나게 화를 폭발시키고 끝냈어요. 막 개겁 네, 죄송해요. 거품을 물고 뚜껑 열리고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아이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고 이게 이제 사건이 종결됐다고 쳐요. 그럼 누가 이긴 걸까요? 화낸 사람이 지는 거죠?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화를 내고 나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 누가 이긴 걸까요? 신 박사님.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얘가 밥을 안 먹는데 깨작깨작거리고 있고 시간은 늦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깨작거려요. 결국 못 참고 또 아이한테 막 화를 폭발하고 말았어요. 네. 거품을 물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긴 거죠? 다 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싸움 무조건 다 지는 거죠.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아이가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망가졌거든요. 네. 부모의 권위가. 네. 권위라는 게 결국 힘인데 이 관계에서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질서가 망가져서. 근데 이게 이제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적군이 굉장히 10만 대군이고 우린 12척밖에 없을 땐 뭘 쓰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죠. 예. 근데 그 약점이 화예요. 화를 어디를 찌르면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굉장히 본능적인 거. 애들이 화를 낼 때는. 그래서 이제 부모 상담을 할 때도요. 본인이 화를 내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도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네. 아이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나는 순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한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치면 70 이상 화가 나는 사건들마다 적어요. 그냥 달력 같은데 적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직전에 들었던 생각들도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거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면요. 주로 본인이 하는 그 생각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았다. 주로 그런 되게 좋은 생각들이거든요. 방법이네요. 예. 근데 주로 다 그 화를 일으키는 생각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 사고와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당연히 정직해야 되는데 넌 왜 거짓말을 하니? 이런 그죠. 거거든요. 내 생각에 기반해서 네.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네.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왜냐? 우리 집에서는 당연한 게 앞집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는 안 씻고 자면 큰일 나지만 앞집에서는 안 씻고 자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념들을 내가 뭘 갖고 있나 그쵸. 어려서부터 네, 형성된 네. 그 신념을 파악하게 되면요.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제가 저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화를 일으키는 생각을 또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요. 화가 거품이 빠져요. 저절로. 그래서
해칠 정도로의 화는 안 나고요. 적정 수준에서 화가 나게 돼요. 이게 김 빼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약간 금이 가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화가 나는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고 그냥 나의 신념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화가 덜 나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예, 예.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왔고요. 네. 실제로 화를 많이 조절하게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거 저희 20년 노하우가 담긴 네. 굉장히 빨리 조절할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또 이제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Help me for brain. 네, 화 어떻게 홧김 비용을 조절해야 되나요? 누가 하시겠어요? 싸이인데요. 네, 싸이님께서 사이코에 네. 해당하는 네. 두뇌 담당인데, 이게 지금 이제 백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네. 모든 관계도 사실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 내 화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분노라는 거는 사실은 분노라는 거는 감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나라는 참 그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루는 법을 좀 익히고 내 감정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좀 겪는 게 한 네.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 옛 조상들은 이 분노를 참 잘 다루신 독특한 방법이 있으세요. 분노를 네. 해악으로 푸신 분이 네,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당놀이나 마당놀이. 창이나 그런 어떤 우리가 노래를 가지고 춤과 노래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양반들을 우스꽝스럽게 약간 비꼬는,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 풍자와 해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네. 그 놀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같이 웃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노라는 거가 억압이 되면 화로 튀어나오고 네. 더 큰 폭력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악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해악으로. 웃음으로 바꿀 수 웃음으로. 있으면 네.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서 우리가 그거를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돼요. 네, 그 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어잖아요. 파이어예요. 불. 네, 근데 그래서 이게 파이어로 쓸 건지 독소, 그러니까 뭔가 불태워버리는 독소가 될 그렇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에너지가 될 것인지. 삶의 에너지로 쓸 건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웃음 명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네. 돼요. 그래서 화날 때 웃어버려요. 네, 그냥 이게 평상시에 내가 분노, 화가 나. 저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죽겠어, 화가 나. 계속 이러면 화는 점점 내 안에서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화의 잠식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유 없이 그냥 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도라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를 하는 웃음은 네. 그냥 작게 하가 아니고 뱃속을 울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뱃속을 하는 건지? 울리면서 웃으면서 손도 같이 손뼉을 쳐야 돼요. 마주치게 치면은 네. 이게 경락도 같이 아, 건드려져서 되게 도움이 돼요. 한번 놀라실까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웃게 네. 되면 골반까지 진동되네요. 예, 이게 네. 오장육부도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폐하고 가슴도 같이 막 움직이면서 진짜 진동을 느꼈어요, 저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에서 네. 편안해지는 게 네. 진짜 뭔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같이 막 웃었더니. 네. 근데 진짜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훨씬 나아요. 홧김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네. 뭔가 이제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죠. 근데 CCTV 없는 데서 해야겠네요. 근데 네. 요즘 어떤 이 등산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둘레길 걸어 보시면은 네. 이 손뼉을 치면서 막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막 웃으시는 분들 가끔 그래서 보실 거예요. 약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예, 이제 예. 근데 핸드폰 이렇게 그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통화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것도 네. 한 방법이겠네요. 예, 이어폰을 예. 끼고 이러면 그쵸. 그래서 뭘 들으시는구나 뭘 예, 보시는구나 예, 예. 저희 팟캐스트 듣고 웃으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분노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약간 강물을 바꿔줘서 네. 웃음에 나를 중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고 네. 풍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예, 연결이 예. 될 수 있겠네요. 예, 웃음과 예, 화가. 예, 예. 네,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말고 조용히 혼자 어디선가 네, 놀라시니까. 네. 네. 아,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도사님은 뭐 어떤 또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눈썹을 기대가 됩니다. 네. 아, 그런 고상한 방법 가지고 화가 깁니다. 저는 파이어라고 했죠, 좋은데.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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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소되지 않는 에너지가 네. 하루 표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 해소되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성에너지잖아요, 성에너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성에너지를 풀어야 근본적으로 화를 없앨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나요? 에, 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오르가즘이 박탈당하면은 다른 식으로 이제 표출되거든요. 예. 뭐 식탐이라든가 뭐 쇼핑 중독. 그리고 우리 싸이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건전하게 또 표출하는 방법도 있죠. 네.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방법들은 만약 성이 억압돼서 화가 난다면은 그거는 이제 대리만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성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풀거나 만족하는 그런 대리만족 형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프로이트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떤 그 강박행위 있죠. 네. 어떤 행위를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성적 자극에 결핍해서 촉발되는 자의행위의 반복의 변형이다.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 강박이라고. 그렇죠. 그걸 이제 자의행위가 이제 박탈돼서 자의행위의 어떤 반복적인 행위로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일면 이제 동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그쪽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지만은 많은 경우 성에너지가 억압돼서 화로 표출되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에너지 자체를 이제 푸는 게 네. 근본적인 솔루션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네. 그거를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진짜 궁금한 게 그건데 지금 파트너가 없는 분들은 일단, 건중만 계신 것 같아서, 네. 혼자서도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럼 혼자서 어떻게 어떻게 해요? 풀어요? 네. 바이브레이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이브레이터. 아까가 아니라 일부에서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혼자인 분들은, 보니까 노처녀들이 히스테리가 강하더라고요. 네, 병도 좀 예. 많은 편이고. 기운 자체도 상당히 날카로워요. 네. 노처녀들이 보면은. 그래서 흔히 왜 선생님들이 막 짜증내면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히스테리라고 우리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개도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서 크면은 성에너지가 억압돼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맞아요. 묶인 개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 네, 동네에서 보면. 개도 이제 자주 좀 만나게 이렇게 해준 그런 이성을.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산책길에 개들이 서로 만나면 엄청나게 서로 막 냄새 맡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혼자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행위로라도 잘 풀 수 있는 네.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바이브레이터 얘기했지만은 네. 바이브레이터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네. 이런 자기 손이나 네. 이런 자연물들을 이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떻게 뭐 방법도 배울 수가 있나요? 방법들이 많죠. 많은데 이제 저는 건강한 방법. 에너지 오르가즘을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에너지 오르가즘을 이렇게 좀 충족시키는 네.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요?
하나만 이제 얘기하자면은 주로 이제 슬로우 앤 소프트. 천천히 이제 부드럽게 자극해서 네. 에너지를 느끼고 아, 그 에너지를 몸으로 이제 순환시키고 충전시키면서 욕구를 이제 이렇게 충족시키는. 막 급하게 그렇죠. 아니고 슬로우, 네, 느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충전하면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성감대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예,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성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식으로 네. 근데 뭐 하는 그런 방식을 하트가 저는 권장합니다. 근데 없어도 있어도 또 근데 잘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그 파트너하고 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같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네.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네. 그죠. 또 요즘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팟캐스트도 있고 많이 아시나요? 예, 책도 뭐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예전 있고. 같으면 다 흔히 야동 네. 일 통해서 공부했는데. 네. 그렇죠. 야동 가지고는 이제 깊이 만족하는 성을 배우긴 힘들죠. 예. 그래서 책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 공부를 방송 많이 중에 하기를 하나인가요? 일단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삶이 짜증나고 우울할 때 한 번쯤은 성생활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삶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성생활을 돌아보라.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 또 해결책 솔루션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도 일리에는 갑니다만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동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 오늘의 주제는 화병인데 사실은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 전에는 이게 질병이 아니었죠. 네. 예, 그냥 지금도 그러고 네, 한스럽게 산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화가 많아서. 네, 그 뭐 화가 좀 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질병으로 분류까지 지금 하고는 있지만 현대 의학적으로 그래서 질병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그 화병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좀 정신건강학회니까 되게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꺼려하는 그렇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심각해지고 이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문제가 많다 생각하시면 결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일단 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병원에 가셔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진단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 동안에 정말 이분이 화병에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건지 그건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지는 거고, 네. 일단 판단이 내려지면 현재 그 병원에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약물 치료를 하는 그 배경에는 이 화가 나는 기전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있고 또 생리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 신경 회로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거나 너무나 속도가 너무 과하게 흐르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막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네. 막히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을 과학자들은 세로토닌으로 찾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 그 약물학적으로는 세로토닌을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고 분비하고 이제 흡수하고 되는데, 그 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세로토닌을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세로토닌의 물질을 농도를 높임으로써 치료를 기대하는 것이죠. 예. 그게 약물요법인데, 그래서 항우울제들은 되게 SSRI라는 기존 그 분류로 해서 이제 약물을 주로 투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거고, 병원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약물 치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발제하신 그 백마담 네. 얘기했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네. 주로 많이.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과연 뭐가 있느냐, 네. 병원 외에. 네. 그걸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우선 세로토닌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공급해주는데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건데, 트립토판이 그러면 많이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그 음식은 이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걸로는 그 호두나 아몬드나 이런 그 견과류, 견과류. 자지라든가 네. 이런 네. 견과류가 굉장히 그 트립토판의 그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고기, 육류라든가 네. 또는 유제품, 그리고 잘 아시는 콩 단백 제품 등 네. 이런 유들이 우리 트립토판의 주요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평소에 이제 다양하게 드시면 좋고, 문제는 또 하나 있는 게, 견과류가요. 네. 그러면은 호두하고 아몬드, 그러니까 견과류도 굉장히 종류가 이렇게 많죠. 어떤 거는 아니고 땅콩, 어떤 거 이렇게 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콩보다는 이제 견과류라고 하면은 되게 여기 그 트립토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견과류는 호두하고 아몬드라든가 네. 캐슈넛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좀 비싼 예, 종류. 예, 그러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트립토판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또 우리 몸은 하나만 우리가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거의 그렇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는,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밝혀진 걸로 하면은 비타민 B3라든가 네. 또는 비타민 B6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눈썹 밑이 좀 떨리고 이러면 약국에서 병원에서 네. 마그네슘을 보충을 네네. 합니다. 네. 그 저도 그런 적 마그네슘도 있었어요. 같이 필요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견과류라든가 이런 제품들뿐만 아니고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를 하면 이런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럼 견과류랑 마그네슘 그 약국에서 파는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가까운 이제 전문가들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받아서? 안내를 받고 네. 처방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에서 상의를 받으시고. 일단 우리부터 먼저 처방받아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이 약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신박사한테. 견과류 좋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화에도 도움이 되는 줄은 네. 몰랐네요. 네. 청취자들이 이걸 가장 좋아하겠는데요. 아, 그래. 굉장히 먹으면 돼. 실용적이에요. 네. 아니 이것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으키는 네.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 걸로 생각이 돼서 근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팁은 돈이 안 듭니다. 아, 바이브레이터. 손도 있습니다, 손.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서양의학, 동양의학, 약학, 뭐 기본 분자생물학 많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특히 대체의학, 보완대체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요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지행동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명상이라든가 네. 또는 호흡법, 그렇죠. 또 특히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신체를 이완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완요법들이 이완법. 다양한 그 방법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네. 화병을 극복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보통 병원에서는 1년 정도 치료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 또는 3개월 아니라도 네.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기 바랍니다. 아, 좋은 네.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제 이 화병을 좀 낮게 촉진하려면 이런 마음챙김, 또 이완요법, 이런 것들도 좀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뽀브레인 화병. 하나 제가 좀 보충하자면은, 네. 아까 전에 이완요법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마사지가 사실 가장 자연스럽고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측면에서 이제 사실 장기 마사지, 네. 장기 마사지를 국내 최초로 네. 좀 자랑하자면은 아예 마지막까지 제가, 또 자랑을 또 하시네요. 네. 복을 했는데 특히 장기에 이제 그 감정이 많이 쌓입니다. 장기에. 네. 분노 같은 경우는 주로 간에 많이 쌓여요. 간. 네. 그러니까 간을 이완시켜주면은
상당히 하가 빨리 누그러뜨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네. 바디 사이컬러지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많이 알려진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장기마다 네. 감정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좀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도사님의 자기 자랑 살짝 껴넣어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화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각자 또 들으시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뽀브레인 왓수다는 이렇게 건강과 행복, 삶의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 몸, 마음, 영성, 뽀브레인 전문가들이 함께 종합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 healingtao@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힐링타오 철자는 HEALINGTAO입니다.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찍기, 좋아요 등으로 모두 응원해주세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